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동안 긴 연휴가 지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 같은데요. 뭐 시장은 역시나 우리 연휴 중에 그 금리 인하라는 엄청난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죠. 연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연휴 전날부터 걱정할 필요 없고 어쨌든 나오면서 그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0.25bp를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시장은 예상한 거대로 가진 않죠. 0.5bp를 인하를 시키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반응을 좀 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드렸고요.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야, 이제는 시력을 회복할 뇌를 이식하는 칩, 예, 이런 것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뭐 지금 말로는 시력 임플란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지만 삶의 질을 높여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라식과 라섹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 눈 안구랑 연결되어 있는 뇌 쪽에 칩을 좀 심어가지고 이 시력이 좀 향상되게 하는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뇌 쪽 관련돼서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또 FDA 혁신 의료기기 허가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너무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야, 눈도 쉽사리 나빠지지 않고 계속 막 놓아놓으셔가지고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좀 혁신적인, 바로 뭐 이게 진행되진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기사여서 하나 가져왔고요. 자, 일단은 레벨업 바로 시작해 보면, 우리가 일단 생각했던 0.25bp보다 0.5bp, 그러니까 0.25라는 bp가 조금 더 추가된 B컷, 베이비 컷이었는데 B컷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진짜 너무 시장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그거를 좀 고쳐야 돼요. 자, 보시면 2시에 딱 발표가 났거든요. B컷이 2시에 딱 발표가 났는데, 이 2시에 어떻게 됐죠? 요렇게 위쪽으로 완전 주가가 위쪽으로 솟았죠.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0.5bp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갔는데, 그 다음 2시 반 넘어서부터 쭈르륵 떨어지죠. 다 같이 떨어지죠. 이유는 뭐냐, 이거서부터가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0.25였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0.5bp를 인하를 시키니까 시장에선 처음에 환호를 했다가 받아들이는 충격파는 어떤 충격파냐, 진짜로 경기 침체 아니야? 시장에서 0.5bp를 원했는데 여태까지 FOMC에서 항상 0.25도 겨우겨우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0.5를 해? 이러면서 시장에서 좀 놀란 거죠. 놀랐는데,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3시 반에 끝나고요, 오늘 밤부터 열리는 미국 시장이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여태까지의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시기를 다 살펴보면 그날 바로 주가에 반등되기보다는 그 다음날 나스닥과 S&P 500에 반응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0.5bp가 살짝은 경기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주가에는 조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저는 조금은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일단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경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 그 중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이거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2% 넘게 올라갔다가 1.92%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브로드컴도 0.49% 별로 안 떨어졌네가 아니라 얘도 많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거의 4%가량 떨어진 거고, 그 중에 이제 인텔이 마이너스 3%인데,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접는다 안 접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인텔은요, 미국의 정부 때문에라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파운드리를 접으면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를 억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까지 접어버리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절대로 파운드리 사업을 놓지 않는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놔서 삼성전자가 수익을 볼 거다
라는 거는 제가 가짜뉴스다 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텔 움직임을 보시는 건 좋은데 쉽사리 파운드리 사업을 접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인텔은 없고요. 보시면 구글도 이제 승소를 했죠. 반독점법에 일단 1차적인 승소를 했는데 뭐 확정이 났다 정도는 아니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권에 나왔고요. 애플이 아이폰 16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판매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판매액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 주진 않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지금 변동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 어제보다는 오늘 밤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정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보시면 전체적인 색깔이 빨강색이죠. 예,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은 지금 빨강색이죠. 근데 이제 왼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폭이 너무 커요. 예, 삼성전자가 2%, 1.5%,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많이 복귀를 했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1등과 2등 1대장과 2대장이 주가 낙폭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것 뿐이지, 얘네 빼고서는 나머지 애들은 전체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좋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서 끝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좋은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약한 편이에요. 왜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졌으니까.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이죠. 원래 모건 스탠리라는 그런 회사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내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로 만드는 D램에 대해서 수요가 점점 줄 것이다, 공급량이 너무 많다, 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닉스 뭐 12만원, 13만원까지 목표 주가 내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압박폭이 컸는데요. 저는 좀 뭐 역발상 투자도 많이 하지만 뉴스와는 좀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빠졌다? 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찬스볼이 한번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건 스탠리가 착각적으로, 제가 모건 스탠리를 막 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를 같은 D램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굉장히 강자는 맞는데요. 삼성전자와 다른 게 뭘까요?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고대 성능폭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반도체 칩이 또 신제품으로 나와서 팔리기 시작하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D램의 가격 때문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맞는다라고 보고, 오히려 D램 가격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안 좋다라고 판단되는 건 삼성전자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를 정확하게 찝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폭이 너무나 컸다. 예. 다만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마이너스 10%였다가 지금 6%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조금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러면은 주도주로 보이나요? 라고 한다면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단단합니다. 예, SDI 그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조정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유독 보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역대 최고가 또 찍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겨워요 멘토님, 너무 버티기 힘들어요. 결국엔 올라오죠. 예,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같이 올라와주고 있고, 뭐 녹십자, 뭐 대웅, 뭐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얘네 둘인데요. 알테오젠을 왜 유독 보고 싶냐? 코스닥에 지금 시총 1위를 넘나들고 있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을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가 1위다 이건 의미가 없지만 계속해서 2위였던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더 그러냐? 1위였던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때문에 계속해서 가다가 2위, 3위, 4위였던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엔 시가총액 1위를 먹었다라는 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스피 시장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먼저 정답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친 건 반도체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에코프로 BM에서 알테오젠이 역전했다라는 건 완전 테마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3년 전과 4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은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때만 보시더라도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그때 10년 전쯤에는 뭐 SM이라든지 하이브 이런 엔터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종목들이 다 밑으로 빠지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로 돼 있다고요. 그나마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켜줬던 건 반도체와 자동차뿐이 없었고 갑자기 급부상된 건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건 여러분들 연휴가 지나고 연말까지 힌트를 꼭 받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지금 1위를 넘나드는 알테오진이 오늘 또 10% 가까이 올랐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공시는 딱히 뭐 많이 볼 건 없습니다. 예, 프로텍이라는 회사인데요.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죠. 예, 프로텍이 240억 정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공시를 왜 띄워드리냐면 자 250억이라는 게 프로텍한테는 크지만 삼성전자한테는 크지가 않아요. 예, 삼성전자한테는 크지가 않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일단은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수주량과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겁내할 때 우리는 조금 야수의 심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맨날 이론으로는 알아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맞는데 정작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들이 다 싸지면 싸질 때 사야 되는데 그때 더 떨어질까봐 겁을 내면서 못 산다라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좀 오류 중에 좀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를 잠깐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일단은요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예,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오늘도 좀 매도세가 좀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주가가 싸질 때 좀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둘 중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한다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일단 왜냐면 퍼포먼스 차이예요. 삼성전자는 일단 엔비디아의 납품 퍼포먼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아직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일단 엔비디아 납품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납품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죠. 예,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냐?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좋죠. 예, 탄력도 더 좋고. 근데 뭐 지금 당장 사셔라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기가 프로텍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뭐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뭐 떨어질 만큼 더 떨어져라 라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아쉬운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예,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고요. 외국인이 오늘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거의 1조 정도를 받아줬어요. 9천억 정도 받아줬는데 요게 불안해요. 금융투자가 한 9,200억 정도 받아줬다라는 건 상당히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봤는데 오늘 조금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버텨줬습니다. 예, 코스피 잘 버텨줬고 다만 이제는 금리 인하가 나왔고 오늘 이제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훈풍을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코스피도 26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회복을 한다면 2650포인트를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 봐야 되고 2650포인트를 회복하면 2700포인트까지는 금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2500포인트, 2550포인트 여 밑에 라인에서는 찬스다. 그 밑으로는 더 떨어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연휴 끝나고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걱정했었던 금리 인하가 0.5bp나 좀 떨어뜨려 놨고 물론 0.5bp가 떨어지면서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예,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미국은 경기 침체는 맞지만 걱정할 만한 침체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많이 떨어질 만큼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은요 2024년도 들어와서 솔직히 얘기해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전저점을 지금 전혀 전저점을 이렇게 노려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상당히 좀 짧은 시장이긴 한데 오늘과 내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2550포인트 밑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뭐 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분위기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감이 되고요. 이대로 간다면은 뭐 반도체 쪽만 조금은 제가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말고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얘네 두 개 중에 한 명이 연말까지 분명히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연휴 끝난 목요일인데요. 제가 역시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경야민 잊지 않고 여러분들께 또 많은 지식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은 강의 형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라든지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셨고 이따가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